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여러분이 활용하셔야 할 세그먼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분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석을 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분할한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쪼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게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세그먼트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사람들의 행동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구매한 사람들의 행동, 이 사람들이 어떤 페이지를 봤으며 어떤 상품을 샀으며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왼쪽에 있는 보고서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만 특정 고객의 어떤 액션이나 행동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라는 기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라는 기능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가장 많이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분석을 해서 액션 그리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실무자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세그먼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신 다음에 이론적으로 실제로 데이터를 어, 여러 가지로 분할해 보면서 데이터를 탐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순 지표, 이렇게 밑에 나오는 사용자나 세션, 이렇게 뭐 이탈률 이런 단순 지표만 확인한다면 구글 애널리틱스는 사실 절반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많이 써야지 우리가 액션을 위한 근거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보고서의 이 상단 영역 보시면은 지표가 있고 그래프가 있죠. 위에 그래프가 있고 그 위에 영역이 바로 세그먼트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모든 사용자라는 세그먼트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세그먼트 영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과 같이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세그먼트를 직접 생성할 수 있거나 기존에 있는 세그먼트를 적용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체, 시스템, 맞춤 이렇게 메뉴 바가 있죠. 섹션이 있고요. 예.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세그먼트를 새로 생성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세그먼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세그먼트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생성한 세그먼트 플러스 이 G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세그먼트가 전부 다 나오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시스템 부분을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G에서 제공하는 세그먼트 목록이 뜹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매자 수의 조건을 보니까 거래수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뭐 모바일 트래픽 같은 경우는 기기 카테고리가 모바일과 일치할 때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규 사용자, 그 다음에 뭐 재사용자, 재방문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된 세그먼트가 있고 맞춤 섹션이 바로 제가 만든 세그먼트 목록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GA 계정에서 이 세그먼트 기능을 켜보시면은 이러한 세그먼트들은 여러분은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그먼트는 개별 계정 단위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정말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만든 세그먼트는 그 사람이 나한테 공유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세그먼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섹션에서
저는 신규 사용자랑 재방문자에 대한 트래픽을 좀 구분해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왼쪽을 보시면 체크박스가 있죠.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지금 위에 이렇게 적용이 되죠. 이 상태로 제가 적용을 눌러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지표가 딱 한 가지 관점에서 보였었는데 지금은 제가 신규 사용자랑 재사용자라는 세그먼트를 얹히고 나서 밑에 지표를 보니까 이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각 지표들이 보여지게 되죠. 예. 당연히 재사용자 세그먼트를 얹힌 경우는 0이겠죠. 신규 방문자라는 지표에서 보면은. 예.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 이탈률이라든지 세션 시간 등이 다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그먼트가 적용된 상태에서 다른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전자상거래의 개요 보고서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내가 적용한 세그먼트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된 상태로 다른 보고서로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비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적용해서 보기도 하고요. 네. 분석을 할 때 좀 더 딥다이브하게 좀 보고 싶을 때 세그먼트를 적용해서 보기도 합니다. 세그먼트를 제외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이렇게 밑으로 화살표 모양이 있죠. 이걸 누르시고 삭제를 누르시거나 이거보다 좀 더 간편한 방법은 클릭하신 다음에 밑으로 빼시면 돼요. 예,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그럼 빠져요. 그러면은 지금 디폴트 상태죠. 네. 다시 한번 다른 세그먼트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시스템 메뉴에서 모바일 트래픽이랑 PC 트래픽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트래픽 그리고 PC 세그먼트 적용한 다음에 적용을 눌러보면은 모바일과 PC에서 거래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예. 물론 이 데이터는 이 잠재 고객에서 그 모바일 그리고 개요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세그먼트를 생성하는 거에 익숙해지시다 보면은 굳이 여기 이 보고서를 활용하지 않고도 이 영역에서 세그먼트를 내가 만들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그먼트를 이제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빨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세그먼트를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예,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세그먼트를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옆에 이렇게 탭이 생기죠. 탭바가 생기는데 인구 통계, 기술, 행동, 첫 번째 세션 날짜 이걸 한번 하나씩 눌러 보시면은 여기 옆에는 다양한 그 디멘션들이 있어요. 측정 기준들이 다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운영체제라고 했을 때 나는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된 운영체제는 그게 아니죠. 윈도우로만 접속된 사람만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칸을 클릭하면은 목록이 쫙 뜹니다. 예, 그래서 원하시는 그 값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크롬, 뭐 사파리 이렇게 뜨죠. 그리고 밑에 행동으로 가보시면은 뭐 이렇게 다양한 마지막 세션 이후 경과 일수 뭐 이런 항목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세션 이후에 한 뭐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후에 7일이 지난 사용자에 대한 어떤 세그먼트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조건을 넣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게 그 해당 세그먼트가 전체 사용자의 대략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 위쪽에서 조건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있어요. 고급이라고 있는데 조건이랑 순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장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위에도 이렇게 탭이 있지만 밑에서 직접 측정 기준이랑 측정 항목에 대한 조건을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셔서 데이터를 뽑아 내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게 세그먼트랑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건 탭을 눌러보니까 지금 필터, 필터, 포함, 뭐 이런 값들이 텍스트들이 나오죠. 그래서 필터 옆에 보시면 세션 수라고 있는데 세션이랑 사용자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세션이랑 사용자의 차이에 대해서 헷갈리신다. 그러면은 이전에 제가 찍어 놓은 영상을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세션에서 전환된 사람만 보고 싶다, 전환된 경우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세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를 사용자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션으로 해가지고 거래 구매한 사람, 구매한 세션, 구매한 방문을 좀 뽑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넣어야 될까요? 거래 수라고 넣어볼게요. 거래 수가 세션당 0보다 클 때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세션당 거래를 한 번 방문해서 거래를 2번 이상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경우라고 조건을 넣게 되면은 전체 사용자의 약 0.17%다. 이 조회 기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나는 이거를 거래를 완료한 세션이 아니라 사용자 기준으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션이랑 사용자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될까요? 당연히 사용자가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안에서 여러 가지 세션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더 큰 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션만 선택하는 경우에 지금 거래수가 0보다 클 때라고 해서 이렇게 우측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사용자로 하게 되면요. 여기서도 지금 이거를 세션이 아니라 사용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거래수가 이 기간에 거래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여기 이 세그먼트 조건으로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10번 방문해서 한 번 구매하고 9번은 구매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조건에 맞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세션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구매가 일으켜진 세션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이쪽에 조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세그먼트를 생성을 하실 때 세션인지 사용자인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조건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거래가 세션당 0보다 큰 경우라는 조건을 넣었는데요. 여기에 제가 엔드 조건을 걸어볼게요. 엔드 조건을 걸어서 모바일에서 구매를 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라는 거는 기기 카테고리가 모바일인 경우겠죠.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데이터가 조회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추가로 걸어볼까요? 여기 추가로 구글 광고를 통해서 구매가 된 사람, 소스 매체가 뭘까요? 구글 CPC인 경우겠죠. 구글 CPC인 경우는 구글 광고죠. 그래서 구글 CPC인 경우인데 모바일을 통해서 거래가 발생한 세션은 총 3개다. 언제? 이 기간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건을 넣어가지고 생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조건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 세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 세그먼트는
지금 보시면 이 고급 영역에서 조건 밑에 있는 거고요. 예, 순서 세그먼트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단계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특정 액션을 순서대로 한 경우 그 경우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세션인지 사용자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옆에 보니까 최초 사용자 상호작용, 그 다음에 모든 사용자 상호작용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단계를 제가 지금 2단계만 설정을 해놨고요. 1단계를 보니까 페이지 주소가 이건 메인 페이지예요. 예, 메인 페이지 홈이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2단계는 지금 이게 레지스트레이션즈인데 이거는 회원 가입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회원 가입을 한 세션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순서 시작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나온 이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모든 사용자 상호작용이라고 설정을 해주면요. 모든 사용자 상호작용이라고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제가 1단계에서 이 메인 페이지에 방문을 하지 않고, 1단계가 다른 페이지였다가 2단계에서 제가 메인 페이지에 갔다가 회원가입을 해도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잡히는 게 되는 거고요. 제가 최초 사용자 상호작용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방문에서 첫 번째에 무조건 이 메인 방문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회원 가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상 제가 최초 사용자 상호작용을 선택했을 때랑 모든 사용자 상호작용 선택했을 때랑 옆에 나오는 값이 다르죠. 예. 제가 최초 사용자 상호작용을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가지고 행동에서 방문 페이지 보고서로 가면은 랜딩 페이지죠. 예, 맨 처음에 방문한 페이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보고서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맨 처음에 방문한 페이지가 홈, 메인 페이지다 라는 얘기죠. 왜냐? 제가 세그먼트 조건에서 그 최초 사용자 상호작용, 예, 말이 막 엇갈리네요. 최초 사용자 상호작용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모든 사용자 상호작용을 선택한다. 네, 그렇게 되면은 랜딩 페이지가 메인뿐만 아니라 다른 페이지도 다 섞여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최초 방문이 홈이 아니어도 되니까. 제가 이 상태에서 저장 한번 누르고 방문 페이지 보고서를 한번 가볼게요. 저장을 누른 다음에 방문 페이지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홈뿐만 아니라 다른 페이지도 같이 보일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홈도 있긴 하지만 다른 페이지로 랜딩된 이후에 홈으로 방문을 해서 회원 가입이 된 케이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시 수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예, 예, 아셨죠? 예, 그리고 지금 1단계랑 2단계 중간에 보면 다음 단계라고 있어요. 다음 단계라고 있는데, 제가 페이지를 다른 걸 넣어 볼게요. 페이지 URL을 뭘로 넣을까요? store.html 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최초로 해볼게요. 메인 페이지로 처음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스토어라는 페이지로 이동한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이게 다음 단계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눌러보면 바로 다음 단계가 있어요. 바로 다음 단계를 눌러보면은 수치가 줄어듭니다. 네, 줄어들었죠? 뭔 얘기냐면 이거는 메인 페이지로 왔다가 바로 다음 액션이 이 페이지로 이동한 거예요. 네, 바로 다음 단계라고 선택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다음 단계로 선택하게 되면은 메인 페이지에 왔다가 뭐 로그인을 하고 다른 상품을 보다가 이 스토어라는 페이지에 들어가도 여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했을 때는 당연히 수치가
많이 나올 거고요. 바로 다음 단계로 했을 때는 당연히 수치가 적게 나오겠죠. 예, 이해되세요? 예,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순서 세그먼트를 제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조건 세그먼트만큼이나 순서 세그먼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분석을 할 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그먼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조건, 순서 세그먼트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순서 세그먼트에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게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 주의하실 거는 세션인지 사용자인지를 잘 선택하시라라는 거랑 어, 이 상호작용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 이거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점을 보여드릴까요? 세그먼트를 활용해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